안녕하세요. 26년도 1학기 DS 인터페이스에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유명상이라고 합니다. 본 영상에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가끔씩 언급이 많이 되어 왔는데요.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지칭을 하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한 아직 리뷰가 되지 않은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. 이후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클로드 코드의 이 딕셔너리의 구조를 유출을 한 이런 이제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클로드 코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말은요, 제가 한 달 전부터 유튜브, 링크드인, 인스타그램에서 가끔씩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키워드 정도였는데요. 최근에 있어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면은 한 페이지가 넘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쇼츠와 영상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저는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좀 갖게 되었고,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기존의 에이전트 기반의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은 하네스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본 연구에서는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에이전트를 연구를 할 때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지칭을 하고,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때 LLM을 제외를 한 다양한 요소들을 컨트롤, 에이전시, 런타임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컨트롤과 에이전시 런타임을 하나의 하네스 레이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. 이 하네스 레이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는 분야로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를 언급을 하고 정의를 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.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하네스 레이어 안에서 컨트롤과 에이전시, 런타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23년도에 LLM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에서 많은 곽강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 LLM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와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는데요. 이 LLM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러한 LLM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레그라고 하는 리트리버 시스템을 적용을 한 이 LLM을 선보이게 되었고, 이 DB 기반의 LLM, DB를 활용한 레그 기반의 LLM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라던가 다양한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 관점에서 추가로 툴, 파일 접속, 브라우저, API 등과 같은 다양한 이런 모듈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에이전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에이전트가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에이전트의 신뢰성은 과연 어디로부터 이제 구성이 되며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 왔는데요. 본 연구는 에이전트의 신뢰성은 LLM 모델의 성능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닌 그 외의 것들, 뭐 툴이라던가 브라우저라던가 API에 접속하는 그러한 각각 모듈들이 LLM과 어떤 식으로 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. 이 말은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 LLM의 모델의 성능보다 그리고 프롬프트보다 이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성능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하네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이 연구 분야로서 구분을 하고 이 하네스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이를 컨트롤, 에이전시, 런타임으로 구성을 해서 이 하네스 레이어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
이 연구에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. 본 저자들은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새롭게 팡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다양한 엔지니어링의 분야들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하게 되어서 나타난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. 옛날에는 룰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LLM이 나타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타나게 됐고요.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타나고 나서 이 LLM이 프롬프트를 인식하는 것도 좋지만 문맥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된다. 이에 대해서 뭐 레그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추가적인 이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나왔고 그 외에 툴, 뭐 제어라던가 뭐 MD를 활용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것들을 통틀어서 다루는 것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서 다루는 에이전트에서의 이 구성 요소는요. 하네스 레이어라고 말을 하는데요. 이 하네스 레이어는요.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컨트롤, 에이전시, 런타임이라고 해서 CAR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로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CAR은 이 에이전트가 그냥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, 어떤 식의 답변을 뱉어야 되는지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에이전트가 어떠한 태스크를 목표로 하며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내가 LLM이 수행하는 이 태스크에 다시 포커싱을 하고 작업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다양한 요소들을 어, 구조화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본 연구가 얘기하는 컨트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트롤 레이어 부분은요, 이 에이전트가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 제약 조건을 명시적으로 이제 LLM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입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는 agent.md 혹은 아키텍처에 대한 규칙, 뭐 권한에 대한 승인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에이전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디렉토리 맵을 제공하는 형식의 그러한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에이전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요, LLM이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던가 특정 웹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브라우저나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, GUI, 그리고 그 외로서는 뭐 API 등을 활용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어떠한 기능들로서 수행할 수 있는 외부에 대한 그런 모듈을 모두 이제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 에이전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에이전시에 어디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에이전시의 역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. 이 런타임 레이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컨트롤과 에이전시,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컨트롤 레이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제약 조건, 이 에이전트가 행동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태스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아갈 때 에이전시에 있는 툴이나 API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거나 접속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태스크의 목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어,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습니다.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에이전트, 멀티 에이전트를 예시를 들어봤을 때 두 에이전트가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무한 루프가 돈다거나 혹은 갑자기 어떠한 문제나 토큰 문제로 인해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어떤 식으로 다시 작업에 복귀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다시 시작이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,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 런타임 레이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네스 레이어 안에 있는
컨트롤 레이어, 에이전시 레이어, 런타임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하고 정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고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분야를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앞서 소개해 드렸던 이 연구는요,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더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앞에서 소개드린 이 논문에 대해서는 뒷내용을 좀 스킵을 하고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클로드 코드를 예시로 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예시로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공식적으로 배포가 된 건 아니고요. 공식적인 배포 도큐먼트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특정 유저가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역으로 클로드 코드의 이 디렉토리나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어,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. 오피셜이 아니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클로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합니다. 이 각각의 프로세스의 역할에 따라서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컨트롤, 에이전시, 그리고 런타임 레이어로서 제가 괄호 안에 좀 기입을 해 놓았습니다. 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식으로 클로드 코드를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프로세스는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.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에서는 이 클로드 코드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클로드.md에 이 클로드에 대한 모델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코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하는 등의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이 클로드 코드가 어떤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툴을 활용할 수 있고 뭐 크레딧은 어느 정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뭐 툴과 뭐 다양한 이제 세션들을 브라우저들을 활용할 타이밍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, 전체적인 이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규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. 그 이후에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고 나면은 이 프롬프트에 맞는 목적을 향해서 이 클로드 코드가 내가 가지고 있고 활용 가능한 이 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시 병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프로세스는 Pre-Execution Hook이라고 해서 특정 에이전트들한테 업무가 전달이 되는 전과 그리고 각각의 세부 모듈들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들이 이제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을 한 후에 상태들 이제 후킹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 있어서 각각의 툴을 활용한 작은 에이전트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목표로서 잘 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 프로세스는요. 이전의 프로세스에서 검증을 수행을 했다면은 이 네 번째 프로세스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 문제가 없다면은 앞서서 수행한 작업들의 작업 완료를 판정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 5번째 프로세스는 앞서서 수행된 이 4가지의 태스크를 통해서 코드가 작성이 될 텐데 에이전트가 과연 지금 현재 작성이 된 코드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태스크로서 잘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마지막 검증을 하는 이 프로세스고요. 이 검증과 동시에 이러한 1번부터 4번의 이 프로세스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 LLM 에이전트가 받아야 되는 이 입력이 되게 길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
현재 어디까지 수행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추가적으로는 뭐 5번까지 프로세스가 수행이 됐고 다시 이제 다음 목표로 가기 위해 스텝 바이 스텝의 다음 이제 플래닝을 이제 수행을 할 텐데, 다음 스테이지에서 과연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복구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 체크 포인트를 만든다 라는 형식의 그런 이제 태스크도 수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 5가지의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퀄리티가 높은 코드를 생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비공식적인 특정 유저가 이 유출을 해낸 이러한 결과지만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. 본 영상을 통해서는 본 영상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네스 레이어가 무엇인지,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서의 컨트롤, 에이전시, 런타임이 각각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. 마지막으로는 클로드 코드의 좀 비공식적인 예시지만은 이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하네스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,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, 태스크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좀 예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. 최근에 LLM 기반의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의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음, 많이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어, 저같이 어려움을 좀 가지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레퍼런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